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매년 윤달에 오는 생전예수제를 잘 모셨고, 이제 오늘은 또 일요법회를 모시게 되는데, 타종교인의 지장경 체험, 이렇게 해서 자혜경 법우가 글을 올리셨네요. 6월 30일 날 올린 거니까 어제 그저께 올렸는데,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님께 합장 공경의 삼배를 올립니다. 몇 달 전부터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를 라이프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사인데 지인인지라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가 어려워 간단한 심리 검사와 라이프 코칭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남성분의 간절한 소망은 결혼입니다. 건실한 공기업의 직장인이고 능력자인데 연애의 문제만 돌뿌리처럼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나 부모와의 갈등, 이런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면서 풀어가야 할 자신의 숙제지만, 결혼만큼은 다른 누구와 얽히고 설켜야 할 문제여서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분의 마음을 공감해드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풀어드려도 그 순간뿐이어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고만 있으라고 안심정서의 포켓용 작은 지장경을 전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전이니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그분은 불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카톨릭이어서 가끔 함께 성당에 다니는 그 정도의 신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거부감은 없어 보이기에 일단 경전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분명 쓰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렇게 다시 일반적인 라이프 코칭을 몇 달을 하다가 이분의 인내력이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분의 집은 서울인데 지금 남해로 좌천되어 섬지방에 발령받아 연애도 할 수 없고 연애를 해도 깨지고 유배당한 사람처럼 지내다 보니 우울증이 와서 히스테릭해진 상태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을 육지도시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해 보였습니다. 그래야 뭘 해도 하겠다 싶어서 그럼 제 말을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이 되어서야 저는 지장경을 해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작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라면 지장보살님만이 해결해 줄 상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주저앉고 바로 네 하고 그날로 바로 시작해서 7일 동안 제가 전해준 작은 지장경 경전을 가지고 비몽사몽 새벽 3시에 일어나 태어나 처음 보는 불교의 지장경을 난생 처음 더듬거리며 2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규하듯이 시작한 새벽 3시 지장기도, 저도 뒤에서 이분의 절박한 기도가 지장보살님께 잘 전달되어지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역시 지장보살님은 멋쟁이. 이 기도는 3일 만에 응답이 왔습니다. 이 남자분이 흥분해 펄쩍펄쩍 뛰며 연락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발령 연락이 왔다고. 그래도 이 기도는 발령 도장 찍을 때까지 마치시고 꼭 감사기도 회양하셔야 합니다 라고 흥분을 가라앉혀 드리려고 했지만, 이분은 이게 지장보살님의 가피인지 뭔지 둥둥 떠서 뭐가 뭔지 모르는 흥분 모드였습니다. 그런데 발령을 보낼 다른 발령지에서 이분을 거부하고 나온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어디서 이상한 이야기를 주워 듣고서는 무조건 반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난감해서 주춤하는 사이 이분이 저에게 풀이 죽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처님 빼게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바로 지장정근 10,000번을 외쳤습니다. 지금 급한데 뭘 가리냐고, 회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더 있냐고. 지금 상황을 지장보살님께 알리고 지장보살 10,000번 외쳐요. 매일매일 10,000번. 결과는 당연하죠. 부처님 빼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타종교인이라고 안 될 게 있나요? 오늘부로 남해 지부 종지부를 찍고 나옵니다. 우연이겠지만 신기하게도 충남지부로 발령받고 나옵니다. 요 자해경법부님이 충남에서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지장기도 100일 기도를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패를 아주 제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100일 기도를 통해 배우자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의 기도가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불자님도 타종교인도 모두 불법 앞에 평등하고 부처님의 가피는 따스한 사랑이 되어 모두 전해집니다. 불교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부처님의 위실력을 먼저 알아버린 이분은 앞으로 부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법우가 되도록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안 스님의 불교 교리부터 차근차근 쓰다 보니 수다스런 글이지만 타종교인의 기도에도 주저없이 바로 응답하시고 가피를 주시는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장기도를 알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바살. 박수 쳐주세요. 그 타종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불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약발이 안 듣는다고 왜 안 듣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안 듣는 이유가 있다. 지금 우리 법우님은 뒤죽박죽 옛날에서부터 하던 거 다 하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옛날에서 하던 것부터 그냥 뒤죽박죽 한 20가지 정도 기도하게 되면 정신 통일이 돼야 되는데 정신 분열이 와서 그 당연히 소원성취 안 돼요. 그래서 다 놓으라고. 근데 옛날부터 한 걸 어떻게 다 놓냐고. 그래서 야, 약발 안 들으면 놓아야지. 그걸 왜 계속 그 시간만 자꾸 더 끌어다가 하려고 하냐고. 근데 불자들은 희한한데 또 의리가 있어요. 아주 등신 같은 데는 의리를 지켜가면서 좋은 거에는 안 해요. 그 참 빙신도 여러 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제발 놓아라. 놓아야 될 것과 잡을 걸 분명히 구분을 해갖고 해라 해도 옛날부터 해온 거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약발 안 듣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버티고 앉아 있어. 그게 우리 불자들이에요. 부처님께서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종교인이 되든 누구든 불자들은 전부 다 가피를, 중생들은 다 가피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자해경 법우님을 만나서 이 법우님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좋은 인연을 맺은 거예요. 아까 4월 24일 날, 4월 25일 날 그 저만식한 그 장면들을 봤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 5월 달에 가서 그 행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 비디오를 보다 보면 행사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저분들의 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내가 몹시 고민을 하고 있어요. 5월 달에 간 곳은 저기하고 저곳하고도 또 달라요. 엄청나게 격이 높아서 저분들을 어떻게 초청을 해갖고 안심정사에서 행사를 할까, 요 고민을 아주 심각하게 제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행사 하나하나 하는 것이 보면 우리는 중국의 고급 문화를 접한 사실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중국의 고급 문화를 본 사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행사 문화라든가 이런 걸 저는 늘 많이 봐서 저분들이 오겠다고 하는데 저분들 오면 어떻게 내가 저걸 해결할까, 이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뭐 규모 가지고는 제가 못 이기니까 규모 갖고는 안 해요. 그런데 규모보다는 품격이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사진들 보여줄 테니까 이렇게도 행사하는구나 그걸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늘 이야기하는 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게 되면 그 복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아까 저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연이 닿지 않으면 복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기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돈으로 따져도 1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쉽지 않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어느 스님이 1억 2천 들여가지고 외국에다가 불상을 모셔드리겠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1억 2천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은 복의 크기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요. 물론 나는 내가 저 복을 지어서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이미 관세음보살님 섭불로 모셨는데 저 모신 장소는 아마 북경에 지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불상을 모시는데 대만에서 세계적으로 내진설계의 권위자를 초빙에다가 내진설계를 해다 불상을 모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5월 달에 산소성을 가니까 산소성의 과거에 진도 8까지 지진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0년 된 50m 넘는 탑이 안 무너지고 하나도 금도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진 8에. 그러니까 일본 동경보다 더 내진 설계를 잘한 거예요. 어떻게 800년 전에 그 내진 설계를 하고 저렇게 할 수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북경에다가 무슨 불상 모시는데 내진 설계를 하냐고. 그냥 갖다 모시기만 하면 돼. 그래도 대만에서 모셔다가 내진 설계 전문가를 모셔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국인들 무섭다. 지진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과거에 본인의 고향에 그런 지진이 있었는데 800년 탑이 비홍탑이라고 그래서 도자기를 구워다가 이게 전부 다 해놨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러니까 비홍탑이라고 해서 날비자에다가 무지개 홍자 써가지고 무지개가 빛이 나는 거예요. 탑이 50m 되는 탑이 800년 전부터 만드는 게 진짜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절에서 그런 역사의식이라든가 문화의식이 품격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문화적 품격을 찾을 때가 됐다. 제가 거금을 들여서 저 불상을 모셔드리고 나서 발복이 되는 거예요. 발복이. 그러니까 금생에 복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 날에는 2년 전에 전 세계에서 40세 이하의 재벌 중에서 두 번째 가는 지금은 뭐 41살이니까 40세 이하는 아니지만 그런 중국의 재벌 그룹 총수랑 저녁 공양을 만찬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돈이 얼마 있는지 당연히 더 모르겠지. 그러니까 2년 전에 40세 이하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를 만났는데 같이 저녁 공양을 하면서 이제 만났으니까 명함이라도 주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명함 거기는 이제 건배를 하는 게 중국은 굉장히 이렇게
발달돼 있더만요. 돌아가면서 전부 다 건배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제 왔으니까 환영한다고 얘기 한마디 하고 하는데, 그 상해에 본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해 오면은 그 꼭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그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받을 일 없다고. 그 뭐 개미가 바닷가에 가서 물 마신다고 뭐 바닷물 다 마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돈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41살 먹은 분인데 그 어머니가 그 중국 본토에서 불교 신앙을 그렇게 착하게 하셨나 봐요. 하셔가면서 늘 착하게 살으라고 했대. 근데 재벌 그룹 총수인데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지? 근데 그 똑같고 차이 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눈빛이 정말 강렬하다. 그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는 그분이 눈빛이 제일 강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쨌거나 그 분야에서 엄청난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 금생에 가면서 또 불사도 많이 하고 이리 하는 거예요. 중국은 6천만 명 슈퍼리치 중에서 약 2천만 명이 불자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사를 쉽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여줄 사진에 보면은 그 젊은 여자분인데 그게 이제 산소성의 재벌 부인이시더라고요. 아주 젊어요. 많이 먹었어요. 40살도 안 됐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 수조를 들여갖고 불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조 단위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금액이 커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저 여자분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산소성이 재벌이더라고요. 이제 그 고민이 생겼는데 그 여성분이 안심정사로 와보고 싶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2015년도에 아까 그 대비사 방장 스님이 2015년도 8월 달에 우리가 그 중국 오대산 갔다 오다가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했단 말이에요. 그때 80명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고마워서 원래 그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할 때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불교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면 이제 국빈의 그 의전을 해가지고 해야 그 부처님 치아사리를 그 친견하는 거예요. 아까 그처럼 행사를 한 거예요. 그때도 의전을 전부 다 하고 친견해 왔으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고 또 국빈 대우하는 의전을 하려니까 또 그분한테는 상당히 많은 그 어떤 은혜를 입고 폐를 끼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제가 그 차 한잔 같이 하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2015년도 11월 달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이제 어느 호텔에 머물고 있다고 그래서 그 호텔로 가서 차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그 이제 우리 삼원항공 권사장님한테 안심정사 서울 포교당을 와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거기로 왜 와? 아니 호텔 커피가 지구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은 커피 믹스가 제일 맛있고 두 번째는 그 호텔 커피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셔. 오지 마. 그랬는데 아니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 여기를 왜 와? 아니 그래도 법당 여기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서울은 80평에다가 단층에다가 좁아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좁고 이렇게 비좁고 하니까 제 잘난 얼굴이 쪽팔릴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 호텔 커피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 거기서 마셔. 그런데 이 스님이 이제 저런 절을 6개나 가서 방장을 맡고 있으니까 또 이번에 가보니까 광승사라고 하는 절은
1871년 됐어요, 역사가. 서기 147년에 세웠더라고요. 그 절 방장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도 지금 산소성에 있는 절들은 수백만 평 땅으로 광승사 관광특구, 대부사 관광특구를 만들어갖고 그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단 말이야. 몇 조씩 들어갖고. 그런데 아니 80평 빌딩에 있는 5층 빌딩에 있는 80평을 왜 와? 근데 아니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포기를 한 수밖에. 제가 포기를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이제 오시고 한 시간 정도 차 마시고 가면서 그 우리 형제로 이렇게 금생 같이 살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불상을 모신 거예요. 교환해서 모신 거예요. 근데 워낙 큰 절을 가지고 있으면 공간 개념이 없어지나 봐요. 그래서 그 한국에 오면 당신이 있는 절보다 다 작아. 그러니까 가보고 싶은 절도 없대요. 본인은 부처님 치아사리,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부처님 치아사리 모시고 이러고 살으니까 한국에는 뭐 부처님 치아사리 모신 절도 없고 그렇게 큰 절도 없고 멋있는 절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는 호텔 가서 쉰다고 하는데 안심정사 서울 포구교당만 예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좋은 인연이 맺어져서 저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일단은 제가 발복이 된 거예요. 제가 관세음보살님 복으로. 그러니까 전부 연결되는 분들이 희한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지난 목요일 날 또 제가 꼼수를 좀 펴볼까 하고서 그 꼼수가 뭐였냐면 현재 안심정사 여기 오면 아직 마당도 정비도 안 됐고 그래서 와서 보여주면 괜히 또 격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절을 하나 매입을 하든가 만들든가 하자. 그래갖고 이제 꼼수를 피려고 딱 했는데 제주도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살 수가 없대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땅을 알아보니까 좋은 터를 2개 봤는데 그건 제가 살만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또 어느 법우님이 그 평생 관음기도를 엄청 하셨는데 선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심여사 스님은 가서 제주도 가서 지사를 만나게 되면 전부 다 해결되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지사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터가 몇만 평이 생기고 거기다 제가 꿈꾸는 게 이제 한중 그 세계 문화 교류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의 고급 문화. 그게 이제 그 재벌그룹 회장님이 서울에 와서 4박 5일 머무는데 경호비만 1억 들어간다대. 경호비만 1억 들어가고 그 방은 어디서 주무시냐 그랬더니 좀 싼 거에서 잔다대. 그 얼마짜리인데 그때 1,500짜리라대. 1,500만 원. 1,500원 말고 1,500 좀 싼 거에서 주무시는데 하루 저녁에 1,500만 원짜리 진짜 싼 거냐 그랬더니 그거 싼 거라대. 3,000만 원은 줘야 그래도 조금 더 싼 거에 들어간다대. 근데 이분은 검소하게 1,500만 원짜리 방에서 주무신대. 4박 5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 지사님을 만나서 야 우리 좀 고급스러운 여행 프로그램 좀 만들면 안 될까? 2, 3천 원짜리 음식 말고 2, 3만 원짜리 음식 말고 자신 없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은 기업인들도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지만 해결 못한 부분을 그걸 말씀하시네요. 나는 자신 있어. 왜 그러냐면 관세음보살 빽 있거든. 중국에 불자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들만 한 번씩 초빙을 해도 그냥 10박 11일짜리 여행하는데 한 1억 정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말 한국 문화가 고급 문화가 격이 있는 게 뭔가를 보여주자. 그랬더니 스님 오시라고 뵙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국제 문화 교류 정말 격이 있는 한국 문화들 그 제주 지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파견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없대. 파견하고 있는데 그 싸구려 그 지금 중국에서 그 여행객 하나 유치하는데 20만 원씩 줘갖고 데려온대. 비용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면 바가지를 막 씌야 돼. 그래갖고 싸구려 2, 3천 원짜리 음식 먹이고 2, 3만 원짜리 재우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저렴한 1,500만 원짜리 스위트룸으로 이렇게 재우고 이러자고. 그랬더니 그거 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좀 만나자요. 저는 끌어올 수 있다.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 과거에 그 1년에 3만 명씩 템플 스테이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하는데 3만 명을 내가 어떻게 못하지? 지금 못하는데 이제 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주도에다가 만들려고 지금 원래는 대전 시장님이 10만 평 그 그린벨트 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제주도가 더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도 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제주도에 여행 오면 환승으로 서울에서 5일간 머물 수 있다대. 그래서 5일간은 제주도에서 하고 5일은 서울에서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으라고 내가 빨리 어제 그 부탁을 해놨어요. 만들어라. 제일 고급스럽게 해봐라. 격에 좀 맞게. 근데 지난 목요일 날 그 하도 유명한 데라서 음식 좀 괜찮은가 보다 삼천각이라는 데 가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모든 부분들을 새로운 생각으로 그걸 해가지고 격이 있는 한국 문화. 그러니까 그 안심정사에서는 국제문화교류센터 가야 좀 격조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저녁엔 절에서 108배나 18배 좀 시키시지요 그러더라고 원지사.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럼 한번 뺑뺑이도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도 하루 하세요 그러래요. 오케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이제 그런 국제 문화교류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전에는 생각은 있었는데 구체화가 될 게 이제 구체화를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격을 높이는 방법들,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그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금방 잘 되는 거니까요. 그 우리 법우님이 제가 굉장히 희망이 많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스님은 옛날부터 뻥이 좀 세기는 셌었는데 조금 더 요즘에 더 심해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뻥이 없어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고 현실만을 얘기를 해요.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이제야 깨닫고 반성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26살 여성입니다. 26살 여성이 여기다 글을 올렸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무지막지하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논산 안심정사 다닌 지는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집하고 너무 멀고 특히 황금 같은 일요일에 일찍 일어나서 절에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일이 있어서 안심정사 못 갈 때는 저 혼자라도 버스 타고 오고 싶을 정도로 안심정사가 너무너무 좋고 빨리 일요일이 오기를 바라고만 있습니다. 법안 스님도 저희 엄마 아빠도 늘 저에게 기도해라. 시간 나면 지장경 읽어라.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씀하셔도 저는 뭔 기도야? 싫어. 안 해. 왜 오빠한테만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하고 왜 나한테만 기도하라는데
이러면서 스님 말씀, 엄마 아빠 말씀 듣지 않는 불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저녁에 엄마가 식탁에 앉아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 사경 쓰시는 모습 보고 마음 한구석에 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도 엄마 따라 지장 사경 써봐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다음날 가까운 절에 가서 지장 사경책 하나 구입해 그날 저녁부터 엄마랑 같이 지장 사경 쓰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 저에게 크지는 않지만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초밥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남 욕하고 이가지를 하던 제가 이제는 초밥, 초자만 들어가는 단어만 말하여도 속이 울렁거리고 지나가는 길에 횟집이나 초밥집, 고깃집 간판만 봐도 헛구역질 날 정도로 생선, 고기, 음식을 완전히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하룻날부터 열심히 절에 다니고 지장기도를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초하룻날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 참회하고 일요일 초이튿날 돈산 아침 영사에서 처음으로 108배 참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초3일 초나흘 가까운 절에 가면서 108배 참회하고 지장경 일독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나흘 화요일 저녁부터 머리부터 온몸이 다 아프고 몸살이 단단히 온 거 있죠. 결국엔 몸이 너무 아파 다섯째 날 수요일 절에 못 가고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밤에 자려는데 열이 올라 약도 먹지 않은 채 스님 저 열나요, 부처님 저 아파요 라고 끙끙대다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스님을 생각하고 찾아서인가요? 꿈에 법안 스님이 나오시더니 제 이마를 짚으면서 많이 아프지?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정말 잘 돼. 그리고 108배 너무 힘들면 28번만 절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래도 저 108배 참회하고 지금처럼 지장기도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스님도 제가 고집이 있다는 거 아시는 건지 그래라. 그럼 네 고집 누가 말리니? 라고 말씀 듣고 깨어보니 새벽 6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이틀 동안 온몸이 아프고 열났던 제가 몸이 열이 뚝 떨어지고 몸도 가볍고 개운해졌습니다. 다시 개운한 몸으로 가까운 절에 가서 108배 참회하고 지장경 일독하고 어제는 가까운 사찰에 철야기도가 있어서 처음으로 철야기도를 했어요. 일요일은 돈산 안심정사 가는 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법안스님 말씀 안 듣고 기도 소홀했던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통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잤던 제가 기도 후 많이 웃고 긍정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두통도 없이 밤에 잘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장 구할 때까지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지장 기도하고 직장 다녀도 기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사랑합니다. 누가 썼을까?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시지요. 이런 5월 25일 날 행사를 하고 산서성에 운성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운장이 태어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장 이름이 관공기장, 그래서 관운장 비행장 에어포트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권력 서열 1위 운성시 당 서기장이 오찬을 할 때 오찬을 낸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더라고. 한국 아가씨들이 싸가지가 별로 없다고 그러길래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데 한국 아가씨들은 싸가지가 없는 애들도 종종 있기는 있어. 그런데 진짜 싸가지 있는 아가씨들 있다. 한국의 불자 아가씨를 택해야 돼.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의 불자 아가씨들만 그 며느리로 상관하게 되면 너넨 진짜 그 지상에서 제일 영광인 줄 알아. 그랬더니 이제 조금 내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딱 잘랐더니 조금 삐졌더라고요. 삐져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명함을 줬더니 그 제가 활짝 웃는 얼굴 사진 있는데 그거 보고서 반해가지고 너무 멋지자고 또 사진 찍자고 기념사진 찍자고 하대.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불교의 희망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거예요. 타종교인도 가패를 입을 수 있고 26살짜리가 불교를 믿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행복과 성공은 무조건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뭐 자녀들에게 믿어라 마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줘가면서 그 인도하게 되면 행복과 성공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쁘고 고마운 부분들이 이렇게 누구든지 가능한 요 좋은 부처님 법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올해 10월 22일 날은 일본의 교토에 가서 징병, 징용, 정신대 이렇게 끌려간 분들이 1년에 180명씩 끌려갔었대요. 그분들 수백만 명 위령탑이 교토에 있는데 거기 가서 영산제를 지내드리려고 그래요. 어제 하셨던 그런 분들, 행사하셨던 그분들 모시고 가가지고 영산제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셔서 하실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나오면 인터넷이랑 다 띄울 거예요. 같이 가시고 또 이제 9월 초에는 한강에서 제2회에 수륙제를 지내드릴 거예요. 작년에 한 노보살님께서 수륙제 사전 행사하는 때부터 갑자기 천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수많은 영가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영가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법안 스님께 감사 인사 좀 드려달라고 본인들은 스님 옆에를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신장님들이 다 카바를 해가지고 못 가니까 대신 인사 좀 해달라고. 근데 이 양반이 다리도 수술하고 불편하셔가지고 절을 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냥 앞으로 영가들이 가서 빨리 절하라고 하니까 끌려갖고 그냥 가서 어쩔 수 없어 서서 이렇게 절을 하셨대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수많은 영가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전부 눈물을 그냥 철철 흘려가면서 고맙다고 법안 스님 덕분에 해탈받았고 천상계로 올라간다고 그러시더라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강에서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임진왜란 때 가장 많이 돌아가신 그 장소부터 차곡차곡 다 하고 이제 올해 이제 10월 달에 교토에 가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도 전 세계에 많이 돌아가셨던데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6.25 때 총 6.25 때 한국에 와서 한국군 16개 연합군 또 중공군까지 해갖고 24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네요. 240만 명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도 이제 해드리고 차곡차곡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복을 받고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내년 7월 달에는 또 관세음보살님 7m 관세음보살님이 난주 감숙성 천수라고 하는데 또 한 분 가세요. 그 조성 시작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도 불상 조성하는 분이 혼쭐 나셔가지고 이제 미리 내년 2, 3월 달에 7월 달 행사인데 2, 3월 달까지 조성을 해서 발송을 해드리겠다고
이번에 사드 때문에 그 중국 못 가고 2달 걸렸어요. 2달. 그 배 타고 가시는 시간은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선적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관세음보살님 그 위실력으로 그 하듯이 2달 만에 이제 행사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복을 질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그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올해 10월 달에는 9월 초에는 한강에서 제2회 수륙제, 10월 22일 날은 날이 정해져 있어서 4번째 일요일인데 교토에 가서 그 위령제 그 차곡차곡 해가면서 복을 질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중국이라는 데 가보면 행사 이렇게 하는 행사도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 밤 11시에 그 38만 명 사는 시에 그 당서기하고 그 우리나라만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그 공항에 한국에서 오신다고 그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마중 나와서 그 거기서 귀빈실에서 차담 나누고 이래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중 문화교류를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미륵방가사유상 또 에밀레중 백제금동향로 뿐만 아니라 그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청자 투각향로라든가 우리 국보문화재들을 그 이제 많이 그 복각 제품들을 그 기증을 하려고 그래요. 기증하고 이제 제가 국제문화교류센터 만들면 당연히 한 번씩 와라 하려고 이제 그 먼저 마중물 잘 넣어야 되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국이 서로 그 좋은 교류들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앞장서 가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협조를 해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면 그 어떤 원을 세우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원들을 세우고 그 여행 가는 거는 법안 스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가고 싶은 곳은. 그러면 제가 잘 모시고 가요. 여행사에서는 80노인 양반들 안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다 모시고 가요. 왜 모시고 가냐면 하루라도 젊었을 때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날은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시고 가고 또 저야 갈 때는 무조건 다 비행기 기내부터 다 채식이다 보니까 배탈 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배탈 났어요. 그 채식을 안 시키고 하도 저기 중국에 오면 좋은 고기 종류가 있다 한번 먹으라고 그랬더니 여러 명이 배탈 나갖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 채식을 하게 되면 아무 배탈도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은 복을 지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인격을 높일 수 있는 최고 좋은 기간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좋은 고급 문화들 또 좋은 행사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복을 짓고 그 복들이 그 세세생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